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험금 부분 전부 정리하고 표 부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자, 먼저 보험금, 조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4대 과세 보험금. 사 대 과세 보험금은 두 번 지급된다 그랬어요. 먼저 적과 종료 직후에 지급되는 적가 후 착가수 조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 있고, 다음에 보장 종료일까지 감수된 감수량, 즉 누적 감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과실 손해보험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나무로 손해를 봤을 때 지급하는 나무 손해보험금. 그래서 일단 착가감소 보험금은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통해서 적가 종료 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랬죠. 그래서 착가감소 보험금은 착미자가 50, 70이라고 했어요. 착은 착과 감소량,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을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가입 가격으로 곱해서 보장 수준인 50%, 70% 중에 50%, 70%를 곱해서 정한다 그랬는데, 우선 우리가 볼 거. 자, 착가 감소량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착가 감소량. 평년 착과량에서 적가 후 착과량을 뺀 값이죠. 적가 전 사고가 있었을 때. 그래서 평년 착과는 적가 후 착과량을 뺀 것이 착가 감소량이고, 미보상 감소량이란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미보상 감수량.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했어요? 기준 착과량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정해줬어. 근데 여기서 기준 착과량은 어떻게 구했어? 기준 착과량을 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 적과 전 사고가 있을 때, 또 적과 전 사고가 없을 때 기준 착과량이 각각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과 전 사고가 없다 이랬을 땐 적과 후 착과량이 기준 착과량이 됐고, 적과 전 사고가 있었다. 아니. 적과 전 사고가 있었다. 그런다면 적가 후 착과량에다가 적과 전 사고로 인해서 착가가 감소된 감소량이 있겠죠. 착과 감소량을 더한 값이 기준 착과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냐, 30%냐, 40%냐를 계산해서 곱해서 나온 게 자기부담 감수량. 그리고 가입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과실 개당
평균 과중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가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가입 가격이라 그랬고, 자, 보장 수준 50%하고 70%가 있는데 얘는 자기 부담 비율하고는 좀 다르게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계약자한테 이익이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70%를 보장받고 싶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은 낮은 것을 가입할 때 가입 제한을 뒀고, 보장 수준에서는 70%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입 제한을 뒀었어요. 70%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자격이 뭐였죠? 최근 3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서 3년간 누적 저가전 손해율이 100%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어.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인데 얘는 적과 종료 후부터 계산되는 거. 그래서 적과 종료 후라 그러면 사갑에는 7월 1일부터, 단감떨분감은 8월 1일부터가 되겠죠. 우리가 적과 종료 기간이 사갑에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까지. 적과 종료 후라 그런다면 그날 다음 날부터.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구했죠? 이번에 교재가 수정이 되면서 과실손해보험금에 미보상 감수량은 빠졌어. 그래서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고 가입 가격을 곱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자기 부담 감수량 부분. 자기 부담 감수량은 내가 계약자가 내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이러면 보험기간 내내 10%인 거예요. 즉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보장 종료될 때까지 내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계약자가 차가감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습니다. 왜? 차가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만약에 저 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자기부담 감수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만약 자기부담 감수량까지 다 제하고도 플러스가 나왔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차가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다 썼다는 이야기. 그래서 누적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차가감소량이 3,000, 미보상 감수량이 없고 만약 자기부담 감수량이 4,000kg인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자, 이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여기서 1,000이 남아있죠. 이럴 때는 이 남은 1,000을 여기다가 빼주란 이야기. 과실손해보험금 지급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시험을 보시면 20번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와요. 항상 나오는 것 지금까지 8번에서 한 6번 나왔으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받았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같이 차가감소량보다 자기부담 감수량이 더 커서 이런 경우는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이랬을 때 남은 자기부담 감수량이 과실손해보험금에 자기부담 감수량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3,000을 빼고 나머지 1,000을. 왜냐하면
여가 제로가 되려면 얘가 3천만 써먹고 나머지 1,000이 남아있잖아요. 이 나머지 1,000이 남아있는 걸 저가 종료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 이 과목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일단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돼. 차가감소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써먹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줄 때는 자기부담 감수량 적용을 안 해주고 차가감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뭐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더 커서. 그러면 차가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적용해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자기부담 감수량을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해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37페이지 과실손해보험금 니은번 보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으로 하며 착과 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4천인데 착과감소보험금에서 3천이 차감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1,000이 남았네. 1,000을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해라 하는 이야기. 자, 다음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가피자죠. 그래서 피해율에 자기부담 비율을 빼는 건데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율은 어떻게 구했죠? 실제 결과주수분의 피해주수, 즉 고사주수를 나눠서 피해율을 구했고 자기부담 비율은 어떤 나무나 어떤 계약자나 상관없이 나무손해보장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5%라 그랬어. 5%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일단 이 보험금 지급 방법에서 중요한 거 70% 선택 기준. 차가감소 보험금 지급할 때 보장 비율 70% 선택 비율하고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자기부담 감수량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종합위험보장 과수상품의 보험금입니다. 일단 우리가 종합위험보장 과수상품은 총 15개 종류. 그 중에서 비가림시설 품목 따로 빼고 과실손해보장 품목 따로 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과수상품의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가피자라고 그랬죠. 근데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과수상품은 평년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과수 품목 중에 우리가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이 하나 있네? 어떤 거?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 자, 그럴 때 복숭아 품목의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은 평수미 병평이라 그랬어. 병충해 감수량. 이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중의 무게 곱하기 50%를 내준다 그랬어.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데 100%를 더 보장하는 게 아니라 50%만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복숭아는 평수 미병평이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계산 시 주의사항을 보면 평년 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해당 가손의 식재 내역,
현황 및 경작 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해서 산출하고요. 자, 수확량, 피해 주수, 미보상 감수량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손해평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하고, 미보상 감수량의 정의, 미보상 감수량이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고,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가 된다. 다음에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 얘는 지금 올해 교재가 수정되면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자,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가는 50%형 피해가실로 인정한다. 자, 포도의 경우 착색 불량된 송이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로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색 불량 정도 밑줄 한번 쳐놓고 보세요. 포도 착색 불량이 뭘까? 포도가 까맣게 돼야 되는데 그런 포도 있잖아. 청포도도 아니면서 까만색이 아니고 그 안에는 그런 대로 익었어. 근데 겉에가 파란 포도들 있잖아요. 한 송이에서 군데군데 파랗게 있어가지고 그게 착색 불량. 그것은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이지 그것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가 아니란 이야기. 그래서 감수량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비가림 시설 품목인데, 비가림 시설 품목은 어떤 거죠? 참대포, 참다래 대추포도 얘들의 보험금도 마찬가지 보험가입 금액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다. 자, 그런데 비가림 시설에 보험금이 있어요. 자,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은 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과 보험 가입 금액 중 작은 걸 보험금을 한다 그랬죠. 왜 저런 식이 나올까요? 자,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범위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80에서 130%라 그랬죠. 만약에 초과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 초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최대 한도액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식이 저 식이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부담금을 정할 때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비가림 시설은 같고 해가림 시설이 다르다 그랬죠. 일단 농업용 시설물하고 비가림 시설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즉 손해액의 10%가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고 손해액의 10%가 30만 원의 미만, 30만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구조체는 멀쩡한데 태풍이 불어서 피복제만 싹 찢어져 버리고 다 걷어져 버렸어. 이걸 우리는 피복제 단독사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피해를 입지 않고 피복제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마찬가지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금액이 좀 적어지겠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결정한다 그랬어.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자,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보험은 다 똑같고, 다음에 아까 복숭아의 추가보장 특약에 대한 보험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포도랑 같이 복숭아 포도는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과실 손해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 것,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해 준 건 3개뿐이 없다 그랬어.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해 준 건 포도, 복숭아. 과실 손해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 건 감귤. 이렇게 3개뿐인데 3개 다 공식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 곱하기 10%라 그랬어. 그래서 추가 PC라고 그랬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추가 PC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을 갖다 쓰면 된다 그랬어요. 한 2년 전에는 복숭아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피해율을 구할 때 2년 전에는 복숭아의 병충해 감수량은 빼고 주계약 피해율하고 좀 달랐어. 근데 지금은 복숭아도 포도도 감귤도 주계약 피해율을 가져다가 추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수확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수확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복분자하고 무화과라 그랬죠. 자, 복분자하고 무화과인데 일단 복분자는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과수라 그랬어. 과수 품목 중에 유일하게 복분자만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중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는데 이 비율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냐, 30%냐, 40%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일 땐 45%, 15%일 땐 42%, 40%, 35%, 30%를 곱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저 45, 42, 40, 35
상공을 외우기가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라고?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로 하면 이 숫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100에서 15를 빼니까 85 나누기 2를 하니까 42.5가 나와. 근데 보험사에서는 절대 보험금 많이 안 준다. 그래서 0.5는 빼고 그래서 42%로 적용하라 그랬죠. 자,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보험금인데 복분자는 마찬가지 가피자. 근데 피해율을 구할 때 복고풍이라 그랬어요.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눠준다. 그리고 고사결과모지수는 5월 31일 이전과 이전 고사결과모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6월 1일 이후 고사결과모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5월 31일) 이전과 (6월 1일) 이후로 나누는 게 저 구분 기준이 뭐죠? 네, 보상하는 제도 있고 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누는 게 저 날짜 기준. 복분자의 보험기간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수학 개시 전 보험기간이고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20일까지가 수학 개시 후의 보험기간이죠. 즉 수학 개시 전에 고사결과모지수 5월 31일 이전의 고사결과모지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